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지난 하울 영상 잘 보셨나요? 처음이라서 편집할 때 되게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짧고 조금 더 알차게 짧은 시간 내에 하고자 하는 말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 소설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인스타그램 제 계정, 인스타그램 수련서재에도 올리긴 했었는데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동안 올렸던 게시물과 달리 그게 되게 큰 폭발적인 호응을 얻어서 인스타 내에 이제 저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 저장이 지금 3,500건이 넘었고요. 다른 것보다 좋아요가 거의 한 50배 정도 넘게 눌려져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이제 그 게시물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말로 하는 소설책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인생 소설책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꼭 읽어야 할 인생 소설책 베스트 5를 꼽아봤습니다. 인생 소설책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제 리스트에는. 그런데 이제 책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나 별로 흥미가 없는데 책은 좀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중에서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최은미 작가의 9번째 파도인데요. 문학동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은 정치적 사건, 추리, 미스테리, 멜로 이 모든 것들이 섞여 있어서 처음 소설을 접하시는 분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장편 소설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오감 만족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해서 강력 추천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강원도 삼척시에서 실제로 발생한 핵 발전소를 둘러싼 사건이 배경이 되고요. 비밀스러운 사이비 종교와 의문의 죽음들, 그리고 애틋한 사랑이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밀도 높은 서사의 힘이 느껴져서 개인적으로도 강력 추천하고요. 제 지인들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소설이에요. 이 책에는 명문장이 꽤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꼽은 문장은 바로 이거입니다. 이 여자가 옆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눈물을 글썽여준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건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 중에 한 부분에서 나온 건데요. 아마 읽어보시면 이 문장 되게 좋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 책은 사실 제가 나고 자랐던 고향인 곳이 배경이 되어서 더 애착이 가는 소설이기도 해요. 이 9번째 파도에 담긴 뜻이 9번째 파도가 가장 거칠고 강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뜻이 뭔지 몰랐었어요. 왜 9번째 파도라고 지었을까 했는데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잘 지은 제목 같습니다. 표지도 예쁘고요. 한번 꼭 읽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소설은 가장 최근에 읽었던 양비저 작가의 모순입니다. 이 책의 키워드는 인생, 가족, 사랑, 행복, 그리고 반전이 있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내용은 20대 여주인공 안진진의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생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인물에게 빠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인물에게 완전 푹 빠져서 되게 즐겁게 읽었던 소설인데요. 인물에게 한 번 빠지고 이야기에 2번 빠지는 아주 흡입력 강한 장편 소설입니다. 또 소시민적 삶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나 생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정서들을 잘 표현해서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명문장 천국인 이 소설 안 읽으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이 책은 정말 명문장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접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저는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어놓는데요. 되게 여러 군데가 접혀있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너무 좋았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나는 왜 갑자기 어딘가에서 그 남자의 냄새나는 양말을 깨끗이 빨아놓고 잠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까? 여기에서는 안진진 여자 주인공이 두 명의 남자에서 갈등을 해요. 결혼 상대로. 그때 이제 그 한 명에게 느끼는 감정을 되게 잘 적었던 문장인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마지막 이 책 뒤쪽에 있는 문장도 되게 좋아요. 인생은 탐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탐구하는 것이다.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저는 이거를 술을 아주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는 술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또 먹고 취하고 실수는 되풀이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랑 막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 소설 추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추천 소설은 김혜란 작가의 비행운입니다. 비행운이라는 제목은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생기는 구름, 그리고 행운이 없다라는 행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은 총 8편의 단편 소설이 담겨 있어요. 보시면 너의 여름은 어떠니, 벌레들, 물속 골리앗,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하루의 축, 큐티클, 호텔 니아까, 서른, 이렇게 총 8편의 단편 소설로 8명의 불행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울하고 소외된 우리를 대변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인물들과 함께 화내고 울고 속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감 덩어리의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읽고 나시면 위로 몇 봉지를 선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 가수의 노래 가사에서도 쓰였었죠. 이 명문장이. 여기에는 되게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공감도 되고.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첫 번째 너의 여름은 어떠니? 단편소설에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배한테 어떤 말을 들어요. 근데 거기 대사가 약간 심쿵 정도는 아니고 오, 이런 느낌을 가지는 대사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자 선배가 이 사진이 좋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자가 난 싫은데 하니까 왜? 물어보죠. 그래서 여자가 이 가방 때문에요. 옷이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다리도 굵게 나오고 라고 하면서 황토색 인조 가죽 가방을 가리키며 투덜댔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난 저 가방 때문에 이 사진이 좋은데 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나와요. 심쿵. 그래서 여자가 가방? 왜 그럴까? 라고 하면서 왜요? 물어보죠. 마지막에 말합니다. 이 여자의 생활이 보여서. 뭔가 하는 대사지 않나요?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꼽자면 되게 많은데 또 되게 공감 갔던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힘든 건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기다리는 게 지겨운 거였어 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되게 많이 개인적으로 공감을 했던 문장이에요. 다들 불행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행복이 올까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들이 되게 지겹고 지치고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그런 문장입니다. 이건 제 친한 언니한테도 이제 추천을 해서 언니가 읽었는데 되게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눈물을 꽤 흘렸던 소설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네 번째 추천 소설은 헤르만 헤세의 크눌프인데요. 이 책의 키워드는 청춘, 위로, 자유, 어떤 삶을 원하는가 입니다. 여기에서는 크눌프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다른 사람과 같은 평범하고 순차적인 삶을 거부하는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삶을 관찰하고 또 먼저 다가가서 그런 다른 모습들을 인정하려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 어떤 삶을 원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결코 젊음이 충동과 낭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려주는 최고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울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제 평범한 친구들, 직장 다니는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삶,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에서 갈등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에 읽었던 책이라서 좀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 책에도 좋은 문장들이 꽤 있는데 한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을 다른 사람의 것과 섞을 수는 없어. 두 사람이 서로에게 다가갈 수도 있고 함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까이 함께 서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각자 자기 자리에 뿌리내리고 있는 꽃과도 같아서 다른 영혼에게로 갈 수가 없어. 등등등등 하고 마지막에 바람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이곳저곳을 불어댈 뿐이지 라는 대사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전체 줄거리를 읽어야지 왜 좋은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79페이지에 있으니 한번 이 대사에 유의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청춘들,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바로 시간 있으면 나 좀 좋아해줘 라는 귀여운 소설 이름인데요. 바로 홍희정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이것도 역시 조금 얇은 편이라서 금방 읽으실 수도 있고 조금 깊이 있는 소설을 어려워하신다면 이거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키워드는 청춘, 연애, 사랑, 그리고 일상이고 마지막 성장입니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을 하는 여자 주인공 이래에 관련된 스토리인데요. 그녀의 사랑과 현실을 잔잔하게 읊어주는 소설입니다. 성장 소설이긴 하지만 성장이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성장 소설이라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하는 깨달음을 안겨주는 위로의 책입니다. 이 책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구매를 했던 책이에요. 어떤 분이 이 책을 올려주셔가지고 제목도 귀엽고 내용도 재밌겠다 싶어서 샀는데 연애소설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괜찮아요. 이 뒤에 이 문장 있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건 몇 살을 먹어도 좋은 법이야 라고. 여기에서도 몇 개 좋은 문장 한번 볼까요? 이것도 되게 좋았어요. 사랑은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인정. 이런 문장도 있어요. 집을 떠나고 말을 배우고 꿈을 꾸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합격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백도 해보고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외로워하는 게 청춘이라고. 거의 무슨 청춘? 연애 소설이긴 한데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저도 되게 좋았으니까. 저랑 같은 감성을 가지시고 또 같은 연애소설, 사랑소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으시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인생소설 책 추천 5권 어떠셨나요?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추스려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또 이제 책을 읽고 싶은데 뭘 읽을지 모르겠다. 아니면 소설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생각으로 만든 영상이라서 조금은 다들 전반적으로 다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추천해봤어요. 다음에는 더 테마 잡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직접 다 산 거예요. 저는 책을 거의 다 사요. 이렇게 많죠. 도서관에서 빌리는 거는 거의 에세이 이런 책이고 소설은 제가 다 삽니다. 오늘은 고양이들 없어서 조용하죠? 제가 그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영상 보니까 너무 남잡해 보이더라고요. 물론 있으면 재밌는데 오늘은 좀 책 추천해야 되는 영상이어가지고 제가 베란다에 좀 뒀어요. 이제 좀 꺼내야 할 시기인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또 책 추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수련서재에서 만납시다.